여러분들은 해외여행, 특히 미주권 국가에서 과도한 팁 요구 때문에 불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도 불편하셨구나. 네, 오늘은 이런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팁은 신속함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기원을 거슬러 가면 무려 로마 시대까지 가게 됩니다만 역사학자들은 대개 중세 유럽에서부터 관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닌 돌이나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기 위해 도로의 잔해에 동전을 던지면서 다닌 것이 그 유래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중세 귀족들이 자신들은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팁을 주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미국으로 퍼져나갔죠. 19세기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고용주들은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대신 팁으로 부족한 걸 대체하도록 했죠.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미국식 팁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잔돈을 두고 가는 정도의 팁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특이한 형태로 변질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미국의 경제 구조도 한몫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와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달라요. 팁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훨씬 더 적어서 팁을 받아야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무려 42개의 주가 이러한 차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의 팁 문화가 변형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정착이 되었고 지금은 무려 25%에서 30%까지도 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삼겹살집에서 외식을 하고 10만 원이 나왔는데 팁으로 3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미국에서도 요즘 과도해진 팁 요구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트 티핑, 팁 피로, 팁 크립, 팁 수치심, 팁플레이션 등 팁에 대한 비판적인 신조어들도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업종에서나 주는 걸로 여겨졌던 팁을 이제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로 포장 주문을 하거나 패스트푸드, 편의점, 자동차 수리점과 같이 예전에는 팁을 요구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당연하게 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 게 바로 팬데믹인데요. 팬데믹 이후 미국 서비스 업종은 인력난에 시달렸고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직원들이 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선택된 방법은 바로 디지털 팁입니다. 요즘엔 태블릿으로 주문을 많이 받죠. 그리고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팁을 얼마를 줄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15% 아래의 금액은 선택할 수도 없거나 잘 안 보이게 숨겨놓습니다.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 때문에 실제 지불 의사보다 더 많은 팁을 내는 소비자가 많다고 해요. 이른바 팁플레이션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인데요. 요즘 미국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도 팁을 받고 있다고 해요. 스타벅스 노조에서 회사에 도입하라고 공개 요구했던 사안인데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되면서 무려 이용객의 50%가 팁을 냈다고 합니다. 디지털 압박의 효과가 상당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떨까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는 팁 문화가 없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카카오티가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용객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감사 팁이 있으면 마이너스 팁도 있어야 한다며 그간 불친절을 당했던 내 기분도 보상하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를 배달 팁이라고 명명하며 요금 개념을 희석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슬며시 국내에서도 팁 문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자 팁을 위한 과잉 친절에 대한 부담감과 불필요한 소비가 가중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팁 문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1%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팁 문화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의 독특한 팁 문화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팁을 주는 게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팁을 주고받는 것을 당황스럽고 어색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온천 숙소인 료칸에서의 팁 문화인데요. 료칸에서 모은 손님은 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건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장식된 봉투에 깨끗한 지폐를 넣어 봉인한 뒤에 줘야 하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이집트는 박시시라고 하는 뿌리 깊게 내린 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택시기사나 가이드 혹은 길거리 상인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여행객은 구걸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이슬람의 교리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팁을 주면 출입이 금지됐던 박물관 화장실을 갑자기 열어준다거나 30분이 걸릴 음식이 5분 만에 나오는 기적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들어온 팁 문화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될 때 유럽은 오히려 팁 문화가 줄어들고 서비스 차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된 영수증을 보면 서비스 차지라고 적혀있는 게 보일 텐데요. 한국에서는 서비스 차지도 봉사료, 팁도 봉사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서비스 차지는 팁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팁은 서빙을 해준 종업원에게 돌아가지만 서비스 차지는 대개 식당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시 팁을 어떻게 내시나요? 지금까지 여행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